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에선 투자자 여러분, 보라이. 보라의 오늘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원래 우리 스케줄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VT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제부터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렇다고 막 VT를 사라고 이런 말 절대 아니잖아. 절대 아니지. 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유를 듣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전문 투자자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들이 갖는 생각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구나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증시를 좀 이해하는 용도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증시를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용도로 확실히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우리가 틀려갖고 막 물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죽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일단은 잘 되니까 지금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도 역시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먼저 일주일 먼저 공개해 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처음으로 태환님께서 슈퍼챗을 10,000원이나 써주셨어요. 태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받아봤어요. 슈퍼챗 10,000원은. 슈퍼챗 신기하네요. 슈퍼챗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못 찾았는데. 자 먼저 빨리 감사합니다부터 해. 감사합니다. 태환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커피 마셔야겠어요. 그래서 재밌네요. 처음으로 슈퍼챗 주셔서 아주 신기했어요 저희도.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래 이런 거 받으면 막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좀 춤춰야겠나? 이게 또 한춤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춤춰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일단은 이 영상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VT를 연말 연초에 샀죠. 자 근데 우리의 이 전략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한국에서밖에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이 전략에서 다 된통 당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실제로 경영진들이 가이던스나 이런 거를 그 3분기 실적 때 줬을 거예요. 11월 달에. 그럼 이게 4분기 실적에 진짜로 그렇게 그 연관이 나냐 이런 걸 확실히 보고 사업 진행이 되냐 이런 걸 확실히 본 다음에 실적 후에 들어가서 차라리 앞에 실적 전에 오르는 20% 정도를 포기하더라도 뒤로 가지 않는 방식으로 택하는 게 우리 미국 방식이었죠. 자, 왜 실적 후이냐면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요. 증권사 보고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한국에서 그 방식을 적용했을 때 실적 보고 움직이면 실리콘투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하나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연초에 한국에서는 보고서를 믿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서가 1월에도 나오고 3월에도 나오고 우리가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좀 조정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다가 자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VT가 지금 드디어 움직이고 있죠. 뭐 우리가 말했던 실리콘투, 비올, 뭐 원텍, 뭐 글로벌 텍스프리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원픽이었던 거는 이제 VT에 우린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안 먹겠다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죠. 맞아. 근데 한국에선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기관이 최근에 들어온 거 보니까 한국 잘 됐나 봐요. 실적의 결국 이거 따라서 알고 움직인 거야, 걔네가 알고. 가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좀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결국에는 실적이 다 모든 거를 실적에 맞춰서 적정 주가 이게 거의 다 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겠죠 모두들. 미국은 이제 좀 어쩌면 공평하네. 다들 실적 발표 후에 모조리 움직이는데 맞아.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시점에서 기간이 유리해요. 왜냐면 걔네들 탐방 가고 미공개 실적 정보 안 다음에 이제 미리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간 외국인이 더 세다라는 게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유리하다. 걔네한테 미리 정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실리콘투 막 움직이는 거 이제 보면은 외인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는 게 보일 거예요. 특히 기관들이 어저께부터 아주 주포로 들어오더라고요. 3월 딱 끝나니까. 자 그럼 우리가 걔네를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작년부터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VT만 얘기할게요. 일단 V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연초 가격이 16,000에서 7,000원 사이였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중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2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켜보다가 이걸 기다렸었거든요.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들어오는 기간을 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들어오면 이거 실적 이상가 우리 긴장 딱 되는데 그치. 들어오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럼 이제 2만원까지 왔는데 기관들 매수세가 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맞나? 이 거래일 전에 거래일이니까 금요일부터 샀나? 그치. 금요일날 사고 그 다음에 월요일 어저께 사고 어제 이렇게. 화요일이야?
월요일, 오늘이 화요일. 아 어저께 화요일, 어. 화요일. 월요일 사고 화요일 월요일에 사고 화요일 사고 월요일에 사고 화요일에 샀어요. 예, 그래서 19,000 최고 어제가 19,800원? 맞아. 19,900원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계속 사들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살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뭐 오늘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정도 구간에서는 조금 더 관망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19,900원에 샀기 때문에. 너무 이게 붙잡아야 이렇게. 그러니까 올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수는 이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그치. 끝냈고 이거는 이제 추가이익이다. 맞아. 그러니까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본대가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는 거는 추가로 해가지고 아마 전체 들어간 밑에 들어간 물량의 10%? 10% 15% 정도 구간으로 이제 더 사는 거여서 밑에 그 우리 말했던 우리 연초에 깨서도 말했죠. 17,000원 밑에서 모으고 있다라는 건 그 부분에 다 있고 위에서는 한 10에서 15% 저희가 많아야 20% 내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물량이 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아니라 산 물량이. 산 물량에 비해 왜냐면 추가 매수니까요. 추가 매수. 추가 수익을 누리죠. 플러스 알파 이익을 노린다. 근데 2만 원은 뭐 고점 아니에요. 왜냐면 전고점이 딱 여기 고점 21,000원에서 그치. 2만 원이 전고점이더만. 그래서 거기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적정 주가 네이버 컨센 기준으로 35,000원 불금. 그치. 퍼 25 했을 때. 그러면은 2만 원에서 35,000원까지 75%까지. 그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 수익 크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1년치의 시야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VT가 1년치의 시야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VT가 적정 가격이 퍼 25라는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1년치의 시야를 우리가 35,000원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불안했던 것도 있잖아. 일본이 안 먹혔어요. 그렇지. 작년에 일본 주가로 적정 주가 퍼 25였었는데 지금은 새로 평가받아야 돼요. 원래 완전히 새롭게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한국의 VT 그 리드샷으로 완전 새롭게 평가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한국 화장품 퍼 25였다. 그렇지. 25 15짜리 못 봤다. 아예 못 봤다. 15짜리는. 크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일단 그래서 35,000원을 좀 25를 해서 제시를 가고 있는 상태니까 사실 2만 원에 와서 높아 보인다고 해도 70% 올라갈 수 75% 정도 이제 기대 수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은 댓글을 보니까 막 차익 실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차익 실현 익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익절은 완전히 오케이죠. 좋은 건데 여러분 이긴 싸움은 끝까지 먹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1분기 실적까지 잘 나면 완전히 이겼잖아요. 이겼으면은 단물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음료가 나왔으면 밑에까지 쪽쪽 빨아 먹어야지. 그치. 심지어 우리가 쪽쪽 빨아 먹는데도 작년에 에코프로그램이 그 퍼 70 넘어가갖고 더 올라갔잖아. 맞아 과열까지 가버렸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50이니까 70을 더 올라가는 적도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적정 주가까지 쪽쪽 빨아 먹겠다. 적정 주가까지만. 그래서 인내할 구간이다. 그치? 이게 제 생각에는 또 1차트의 함정인 것 같아요. 1차트의 함정. 그러니까 연으로 보지 않고 적정 주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봉만 보다 보면은 많이 올라가 보이는 거야. 왜냐면 2만 원 누가 봐도 정고점이 너무나 1차트에 명확히 보이니까 그렇게 되고 반대로 또 어떤 거는 사실은 적정 주가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1차트로 보기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추세가 있다. 뭐 무슨 며칠 평균선을 딛고 간다. 막 이런 걸 하면서 그 적정 가격 이상에서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1차트보다는 저희가 연차트, 그 다음에 이익과 그 다음에 적정 가격 그리고 시기 요거에 대해 집중을 한 다음에 했을 경우에 2만 원이 전고점이고 높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4월 달이라는 시기 1분기 실적 전이죠. 그리고 그 연으로 봤을 때 35,000원이라는 적정 가격을 봤을 때 여기서는 충분히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달리는 말 위에 그치. 올라타라. 이런 거예요 지금. 가는 놈이 간다. 그런데 이게 인내하고 욕심을 부려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여기서 21,000원을 고점 털고 신고가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베팅이 안전한 게 저기 아래에다가 물량을 잔뜩 쌓아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도 말을 했죠. 그 4분기 실적 나고 그 일본 안 나서 매도 쏟아졌을 때 우리 거기서 더 샀다고. 왜냐면은 연초가기니까. 그치.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위에다 베팅해도 불안감이 없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요. 그 밑에 깔아놓고 이겼을 때 계속 위에서 추가 물량을 매수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극대화 방안이거든요. 그치. 아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가 우리 럭스 어반이랑 APLD 얻어맞았어요. 아 APLD 같은 경우 또 언급을 좀 해드릴까요? 그 유상증약 했어요. 유상증약 그 10% 했더라고. 맞아. 전체 5천억인데 500억 했어요. 음. 사실 그거 가든시티 시설 매각을 해갖고 유상증약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없었나? 봐. 아니면은 그런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지. 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클러스터를.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보고 하는 거니까 이제 APLD 같은 게 클러스터가 들어오거나 이런 걸 확실히 보고 4월 달에 10 며칠 날 그 실적 발표하던데. 맞아. 그때 한 분명히 언급을 줄 거예요. 뭐 어. 클러스터에 그런 몇 개 들어왔는지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든시티라든가 그 자금을 어떻게 쓸지 이런 질문도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니까 미국 그 투자자들도 100%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그 APLD의 투자에 대한 여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거 계속 추적해 드릴게요. 음. 얘는 솔직히 이거 설치만 되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최악의 경우는 올해 뭐 많이 못 오른다. 내년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클러스터 들어오는 시간이 지금 미뤄져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다시 VT가 중요한 얘기니까 VT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살 물량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면서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맞아. 아 물론 아래에 잔뜩 깔아놓고 어. 추가로 알파는 올라가면서 사는 게 안전하잖아요. 밑에 아래가 90에서 80%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급등 구간에만 해요. 급등 구간이랑 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다시 안 올 구간.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구간이잖아. 왜 다시 안 오냐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적정 주가가 35,000이라는 거 투자자들이면 다 알거든요. 기관도 외국인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익에 따라서 간다는 거는 투자자라면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이익에 따라 간다는 걸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다시 안 오는 게 이거 이상으로 이익이 훨씬 나버릴 텐데 이 구간까지 내려올 리가 없죠. 왜냐면은 조금 떨어져도 무조건 지금 매수세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올 테니까 그런 이익에 기반해 봤을 때 2만 원 구간은 지나가 버리면은 안 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추가 플러스 알파 구간이다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수익 노린다. 대신 70% 있으니까 노린다. 그치. 20% 있으면 노리지도 않아요. 70% 있으니까. 75% 남아있죠. 20% 10% 이런 거 노리지도 않아요. 실적 더 잘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노리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노려보고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장주나 이런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저희는 반대예요. 그 리스크를 최대한 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정고처럼 보이지만 실적이 나고 적정 주가가 퍼 25를 적용했을 때 여기는 사실 적정 주가에 비해 75%나 밑에 있는 추가 수익을 75%나 반대로 말하면 누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벗어나서 과열로 가는데 우리가 이 과열을 먹기 위해서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행동은 작년에 에코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충분히 아까 민희가 설명한 대로 이익이 잘 나고 적정 주가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면 다시 안 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실적만 잘 나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최대한 감수하지 않고 추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또 리스크가 감수 안 하는 게 밑에가 90%에서 80%가 있다고 했죠. 16,000, 7,000에서 깔아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막 모든 걸 다 걸고 한 방을 건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그 기세를 굳혔으니까 여기서 기세를 굳힌 김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제대로 승기를 더 굳힌 김에 플러스 알파를 해보겠다라는 거로 매수를 하는 거지.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일단 투자해 막 이런 드라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주식 팔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럼 그냥 보여주는 여러분들 50%에 만족하면은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의 그런 투자 성향은 여러분들이 그 하는 거지만 우리는 적정 주가까지는 들고 있는 반대로 우리 적정 주가 넘어가는 것도 미련하고 던지는 못 먹어, 것도 못 있잖아요. 먹어, 못 먹어. 그래서 그런 적정 주가 미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험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한번 베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높아 보일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내가 이거 전에도 그랬을걸요. 애플로빈도 막 엄청 급등하고 거기 위에다가 때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100달러 갈 거니까. 실적만 나면 모든 우리의 전제는 실적만 나면이에요. 럭스나 APLD 실적이 안 나서 지금 꼬꾸라진 거고 실적 나면 우리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진이 같은 경우 타이드워터 같은 거 더 샀지? 그치. 그래서 타이드워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도 더 사잖아 그냥. 맞아. 지금 올해 벌써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얘도 적정 주가에 비해서 얘도 한 70% 가까이 추가 수익이 있을 거예요. 야후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타이드워터 같은 경우도 올라 보이지만 사실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들이 지금 감산하고 지금 막 버텨갖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맞아. 나쁜 새끼들. 이러면 안 되나? 독재자 나쁜 새끼들 맞아요. 왜 전쟁이 이렇게 그러면 나쁜 사람 새끼들이 목숨을 아주 그냥 벌레같이 보는 녀석들이라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대항해서 이제 그 얘네들이 엄청나게 석유를 파주면 독재자들이 버틸 힘이 없어지겠죠 이제. 걔네 무기가 석유인데 어. 그거를 무력화시켜야겠죠. 그래서 타이드워터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응징도 추가 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되게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아 보여. 어. 근데 이게 차트만 보면 그래. 근데 전고점 갖고 높아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가격 같지만 그 차트를 딱 덮고 연차트를 보고 적정 주가랑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을 보면은 이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나침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잖아. 오히려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이겼다라는 느낌 확실히 있죠. 맞아 맞아. 왜냐면 적정 주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그치. 적정 주가 이긴 거야 이거는. 적정 주가를 넘어가서 달리면 무섭거든요. 적정 주가가 예를 근데 들어 오히려 지금 시기에 우리 시기가 또 중요하잖아. 맞아 시기도 중요해요. 근데 이 시기에 안 움직이면 또 되게 의심스럽잖아. 그치. 이 실적이 안 난다, 이거. 4월 달에 또 이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실적을 알게 되는 시기거든요. 기간은 다 알아요 지금 실직 다 알아 지금. 근데 안 움직이면은 또 이것도 뭔가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의심할 이런 수 느낌? 있다. 뭐 실제로 어저께 민현이랑 얘기한 것 중에 코스맥스 같은 친구도 사실은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 기업들 기관들의 최선호주라고 했는데 4분기에 갑자기 뭐 충당금 같은 걸 많이 쌓으면서 이익이 깎았겠지. 컨센서스보다 한 30% 미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1분기도 물음표거든요. 너 1분기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뭐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코스맥스 주가 안 올라가지만 마음이 급할 필요 없죠. 이거는 1분기 실적을 확실히 보고 해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실적이 좋은데 이 시기에 안 움직인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VT도 당연히 움직이는 게 맞고 적정 주가 밑이어서 우리도 매수를 더 했다. 기관애들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린 이유가 있는 이유가 거예요.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 짓을 못 하는데 한국은 이미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제 매수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안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걱정스럽죠. 왜 욕심 안 부리지 좀 이렇게. 욕심 부리면 맞았구나 하면 이제 계속 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치. 자 오늘 긴급 방송으로 여기까지 좀 찍어봤어요. 여기까지 해봤고 한 번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물량 남겨놨는데 한 번 정도 해서 추가로 최대한 뽑아 먹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양님 슈퍼챗 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모든 우리 벚꽃나무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넘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까지 이제 한번 다 잘됐다는 얘기 많이 들려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 힘내서 올해 또 한번 투자 계속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위에서 만나요.